엔비디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탑픽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이제 좀 바닥 다지가 돌아서주고 있잖아요. 좀 한 발짝 늦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시장도 조금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매수견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보셔도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근데 할게요. 이제 민수의 경제 토크 알파 프로 정태근 팀장님과 IT 얘기를 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엔비디아. 네. 데이터 센터가 핵심입니까? 엔비디아가 핵심입니까? 엔비디아 관심 많습니다. 사실은 오늘 종목은 파도를 준비를 했는데 네. 파도라는 종목이 이제 핵심입니다. 파두는 SSD 그죠? 네네. 데이터 센터죠, 그죠? 파두라고 신규 상장주인데요. 네, 뭐 상장하자마자 뭐 엄청나게 네. 이 오버행 그죠? 물량에 시달려 가지고 막 정말 허걱하는 주식인데 요즘 좀 이제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신규주라 보고 있는데 파두를 얘기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네. 스토리를 어디서부터 풀어갑니까? 네. 네, 지금부터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제 사랑을 좀 듬뿍 받고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파두가. 예. 항상 이제 신규 상장주가 생기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느냐. 자, 이제 모건 스탠리의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조셉 무어라는 반도체 애널이 이제 엔비디아의 비중 확대, 목표 주가 500불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셉 무어란 분은 이름을 꽤 많이 들어본 분입니다. 네네. 친근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좋은 긍정의 비율을 제시하는 이유가 데이터 센터 매출이 급증을 하게 되는 것에서 엔비디아가 당연히 수혜다. 이게 좀 결론입니다. 결론인데 이게 결국에는 앞으로 이제 AI 지출이 그러니까 AI 반도체 쪽이겠죠. 이쪽에 대한 AI 서비스, AI 반도체 지출이 좀 급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향후 몇 분기 동안 이제 공급 우위 시장이 좀 지속이 될 건데 이렇게 공급 우위 시장이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데이터 센터 매출이 분기로 보게 되면 한 75억 불 정도 되는 상황인데 앞으로 한 150억 불 정도까지도 상승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 우위 시장이 최소한 내년 하반기까지 이제 우위 시장을 좀 보이게 되면서 이 데이터 사업부가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향후 이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성장을 할 것이다. 요즘 결론이라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잠깐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조셉 무어라는 사람이 매도 의견을 내거나 매수 의견을 내게 되면 그때부터 무조건 관심을 가지세요. 이건 제 경험치인데 친해요? 개인적으로 연락은 하진 않고요. 전 친하다 생각하는데 이분이 저를 친하다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영향력이 그만큼 있는 분이라는 얘기네요. 네네. 그렇죠? 아시겠지만 2021년도 6월 달 같은 경우에 시장이 그때부터 꺾이기 시작했었거든요. 네. 근데 조셉 무어가 8월 달에 반도체 매도 리포트를 냈어요. 그리고 2022년도 10월 달에 빙하기가 끝나간다는 48쪽 보고서를 내게 되면서 매수 의견을 냈거든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조셉 무어라는 사람이 매도 의견을 내게 되면은 한 발짝 늦었구나. 빨리 매도를 하는 게 맞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매수 리포트를 냈다. 그러면 한 2달 정도 여유 있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2021년도 8월 달에 매도 리포트를 내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21년도 6월 달에 정점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천천히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은 한 발짝 늦었구나. 빨리 팔아야겠구나라고 생각해서 포트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맞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충분히 팔자리를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매수 리포트 아시겠지만 2022년도 10월 달 같은 경우에 빙하가 끝나간다 리포트를 내고 그때부터 엔비디아가 상승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차를 두고 올해 초부터 물론 챗 GPT의 영향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가 그때부터 움직이기 좀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보게 된다라면은 조셉 무어가 매수 의견, 매도 의견을 내게 되면은 그 전후로 해서 대응을 하시게 되면은 좀 도움이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탑픽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좀 바닥 다지가 돌아서주고 있잖아요. 좀 한 발짝 늦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시장도 조금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매수견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보셔도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 얘기를 하려면 한미반도체나 이수페타시스 얘기를 해야지 왜 파두 얘기를 합니까? 그거는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수페타시스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는 다른 분들 많이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긴 하죠.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와서 또 한미반도체 얘기하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신상만 얘기한다. 신상으로 그리고 제가 이제 다른 제가 이 아노시파라는 거 아니고 다른 분들이
좋은 얘기 많이 해줬을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 한 거를 이제 찾아보자는 이렇게 숙명을 가지고 항상 제가 이 방송 준비할 때 부담을 가지고 준비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여기 이제 포커스를 이제 맞춰야 되는데 데이터 센터가 아시겠지만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AI가 수천억 개의 데이터를 학습 또 저장하기 위해서는 SSD라는 메모리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의 데이터 저장 그리고 AI의 학습 저장 요거와 연결시켜 보게 되면 지금 HBM만 부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낸드 시장도 요 연유 때문에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SSD라는 메모리 반도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게 되면 서버 저장 장치 비중이 약 70%가 됩니다. 그런데 저장 장치의 44.8%가 SSD고요. 그리고 서버의 또 55.3%가 SSD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낸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이 AI가 HBM, AI 이쪽만 살리는 게 아니라 낸드 쪽도 살릴 가능성이 이제 앞으로는 더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낸드 쪽도 봐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이 SSD 모듈이 어떻게 되냐면은 SSD 컨트롤러가 있고 거기에 병렬식으로 낸드를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HBM은 위로 쌓았잖아요. 거죠. 근데 그 SSD는 낸드를 옆으로 쭉 이렇게 줄을 세워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nen드 시장도 전 주목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HBM 얘기 엄청 했고 공부 엄청 했는데 이제 네네. SSD에 대해서도 공부할 시간이 오고 있다.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그 SSD의 쇠가 된 종목이 뭐냐? 그래서 신규 상장된 파도라는 종목을 파도는 SSD 그거 네네. 설계하는 업체죠. 네. 그렇죠. 페미스 업체인데 네. 이 회사가 페미스를 하고 생산은 TSMC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SSD 컨트롤러를 그래서 TSMC 쪽으로 이제 위탁 생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데이터 센터에 특화된 데이터 저장 장치 SSD 컨트롤러를 이제 개발하고 반도체 페미스 기업이라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생산은 위탁 생산은 TSMC 쪽으로 맡기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도가 여기서 또 잠시 중간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메타가 SK 하이닉스 쪽으로 SSD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자체 기술이 안 돼서 SK 하이닉스가 거절했어요. 근데 메타가 파도라는 회사를 콕 쥐어가지고 그러면 파도랑 같이 만들어서 줘.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기술력 안 되면. 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그렇게 해서 파도라는 회사 때문에 메타라는 회사 쪽으로 SSD를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거죠. 작년 초에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파도가 메타로부터 SSD를 일괄 수주를 받고 TSMC 쪽으로 위탁 생산하고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 SSD 컨트롤러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거를 하이닉스 쪽으로 납품을 하게 되고 그러면 하이닉스가 이걸 받아가지고 낸드랑 합쳐가지고 SSD 모듈을 만들어가지고 메타 쪽으로 공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그 파두는 생산이 안 되고 하이닉스는 자체 기술이 안 되는 건데 이게 서로 이제 윈윈해가지고 서로 약점을 보완해가지고 메타 쪽으로 계약을 맺는 빅딜을 하는 그런 이런 엄청난 기회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파도란 기업이 정말 예뻐 보이는 거죠. 예전에 제가 삼성전자가 코아시아가 상당히 예뻐 보인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SK 하이닉스는 파도라는 회사 때문에 메타 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파도라는 회사가 정말 이뻐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NVM이라 그래가지고 비휘발성 인터페이스 메모리 기반의 컨트롤러 경쟁력이 기술을 이 파도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을 가지고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SSD 모듈을 만들어가지고 메타 쪽으로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HBM 관련해서는 종목들이 또 많이 노출이 됐고 저도 많이 말씀드렸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하이엔드 디램 쪽으로 이제 확장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HBM 얘기도 나왔고 DDR5도 이게 나왔고 그러면 이제 낸드 쪽도 이제 수혜가 될 건데 그렇게 본다면은 수혜가 될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파두라는 회사가 보여가지고 이 파두의 어떤 기술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또 메타 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거고 그래서 이런 것에 주목을 좀 했다라는 거죠. 네.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거기에 그 우리가 사실은 이런 팹리스 설계회사들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상장하기 전에 굉장히 관심을 받았던 파도이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네.
이 오보행 이슈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네네. 뭐 별거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지나면 그죠. 근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죠. 네네,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까지 중간에 그러니까 어려워서 이렇게 그런지 모르지만 그죠. 미리 자금을 받거나 CB 같은 거 만드는 게 초반에 이 회사 말고도 몇 네네. 개가 너무 많더라고 초반에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찬물을 끼얹어 버려서 파도도 이게 지금 1개월도 안 됐잖아요 상장한 지 네, 그죠. 안 됐습니다. 지금 이제 8월 7일 날. 근데 뭐 1개월, 3개월, 6개월 뭐 아주 뭐 네네. 수급 이슈가 있을 거거든요. 네네. 그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잘 갈 때 신경 안 써요? 네, 맞습니다. 그게 만약에 그러니까 그 대명에너지라는 종목이 있는데 네. 뭐죠 시기는 같지가 않아요. 네네. 그 시기는 같지가 않은데 제가 왜 대명에너지를 굳이 이 상황에서 얘기를 꺼내냐면은 자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도 이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물론 뭐 시간이 한 달 정도 걸리긴 했지만 두 달 정도 걸리긴 했지만은 10월 19일 날 기점에서 상장 죄송합니다. 작년 7월 29일 날 이제 상가가 나오게 되면 이때 급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왜 굳이 보여드리냐면은 만약에 파두가 뭐 제 희망회로긴 하지만 파두가 만약에 지금 보여드리는 대명에너지처럼 이런 주가 흐름이 나오게 된다. 이런 주가 흐름이 나올 때 이 방금 말씀드린 보유예수 물량 풀려가지고 그런 물량들이 나온다. 다 받아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은 진짜 제가 예상한 대로 정말 파도란 기업에서 굉장히 평가가 나오게 되고 일사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서 상승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사고 싶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유예수 물량 자체도 어찌 보면은 제가 볼 땐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파도란 기업의 주가가 안 좋은 상황이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 보유예수 물량 같은 경우는 오버행 이슈라는 그런 이슈와 결합이 되게 되면서 물량 부담, 그래서 매도 우위 이런 걸 보게 되면서 주가가 안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우스갯소리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시장이 그때마다 보고 싶으면 본다는 말씀인 게 그런 얘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가 좋고 네. 어떤 그 이슈적인 부분이 좋으면은 안 좋은 이슈는 신경 안 씁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신 체크는 하셔요. 체크는 네. 하시고 그죠. 그게 초반에 물량이 꽤 많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체크는 하죠. 많고 그다음에 뭐 처음에 제가 알기로 10일 거예요. 12전원 왕창 한다 그랬다가 시장에 또 뭐 그 이슈가 되니까 또 뭐 좀 네. 번복하고 그게 파도 아닌가요? 맞죠? 네네. 그 기업 내 그래서 수급 이슈가 있다는 거 좀 알고 네. 계시고 기본적인 뭐 반도체 네네. 그다음에 이런 우리가 뭐 디자인하우스라고 하는 설계 업체들 한국에서 희소하거든요 이런 그쵸. 기업들이 그죠 기술력 있다는 거 좋은 거고요. 근데 오늘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엔비디아 얘기도 하셨고 파두를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만 얘기하기는 섭섭하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네, 하나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하나만 하기 좀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기업을 더 말씀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MK전자, MK전자 좀 말씀드릴 건데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마이크로 숄더벌. 그러니까 이게 후공정 숄더벌 제 나이 또래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납땜. 그러니까 FPCB하고 이게 기판에 붙이는 이런 역할을 하는 그 솔더볼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MK전자가 또 새롭게 또 저온 소결 솔더볼이 출시를 했더라고요. 원래 솔더볼 얘기하게 되면 덕산 하이메탈을 봐야 되거든요. 예. 덕산 네오룩스 이런 종목들하고 같이 봐야 되는데 어쨌든 MK전자가 또 새롭게 HBM용 저온 소결 솔더볼 출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 HBM의 또 새로운 추세주로서 MK전자가 또 주목을 해야 될 이유가 또 발생이 됐다. 이런 말씀을 약간 HBM 수혜주로서 봐야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어째 번외로 네. 원플러스 점에서 번외로 이제 파두는 이제 낸드, SSD 이쪽인 거고 MK전자는 이제 HBM 이쪽으로 해가지고 그 디램 쪽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MK전자 HBM용 저온 소결 솔더볼 출시를 했고 그래서 이게 HBM하고 패키지하고 접착 시에 앞으로 사용이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새로운 또 HBM 수혜주를 찾게 된다라면 또 신상을 찾게 된다라면 한번 보시는 거 좋지 않을까 좀 봐줘요. 그래서 이 저온 소결 솔더볼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은 뭐 제품 분량 같은 것들을 제품 분량을 좀 낮춰준다고 하니까 아마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좀 또 주목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뭐 우리나라 HBM 만드는 회사는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사용될 전망이 높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파두하고 오늘 이제 1+1 이래가지고 파두하고 MK전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파프로 정태근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